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춘기 영재들의 후디업 발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차원적인 시각이 뛰어난 미술 영재입니다. 미술 영재 K군은 20개월부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만 6세에 2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했고 개인 전시회를 2번이나 열었던 8세인 K군은 그림을 눈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온몸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충분히 담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K군은 마음 아픈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K군의 작품 중 최고로 꼽히는 작품은 6m 높이의 설치미술 하늘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한 뒤 직접 미니 모형을 만들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해 완성했습니다. 타인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K군의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는 K군과의 교감을 중요시하였고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키우면서도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원로 화백은 K군에 대해 사물을 보고 그걸 자기화시키는 내면이 굉장히 깊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K군은 첫 번째 전시회 이후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무슨 그림이냐? 누가 도와주었겠지? 라는 이야기를 듣고 2-3달 동안 붓만 잡고 있다가 못 그리겠다고 부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K군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K군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타고난 예술을 할 뿐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 대학 교육을 능가합니다. K군이 세월호 추모작으로 그린 하늘로 올라가는 문에는 깊은 사고와 높은 영성이 드러납니다. 영재들은 사춘기에 이르면서부터 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황을 3차원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동시에 그 상황을 양각 촬영하듯이 원근법적으로 조망하여 자신을 그 장면의 관찰자 입장에 위치시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행동하고 처신하며 사고하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봅니다. 자신을 배우인 동시에 관객으로 느낍니다. 이들은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하려는지, 상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예상합니다. 이런 사춘기 영재들은 이러한 메타인지로 인하여 자신이 상황을 그저 단순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끊임없이 분석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사춘기 영재의 사고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쳐나가는 다중연상망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는 어떤 문제나 가정이 제기되었을 때 언제나 적정 범위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기 때문에 사춘기 영재들은 정확하고 일관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답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가장 내밀한 것에서부터 가장 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에 대해 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작동 방식은 선택의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토록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한단 말인가? 무엇이든 늘 다시 검토되고 재고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한단 말인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사춘기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진로의 선택, 장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저하는 이 아이 앞에 어른들은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넌 선택해야만 한다. 내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선택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는 더 이상 없다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춘기 영재는 분노를 합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이 남다르다는 분노, 기대치만큼 잘 해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분노, 체계와 규율을 강요하는 삶에 대한 분노 등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춘기 뇌발달의 특징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충동성이 왕성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며 충동 조절이 힘든 시기에 제도의 틀에 순응해야 하는 아이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사춘기 뇌에서는 시각 중추 기능을 하는 후두엽이 특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모나 유행 등 시각적인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사춘기에는 시각적으로 예민해져 자기의 얼굴을 가꾸기 위하여 하루에 30분 이상 거울을 보는 일도 많습니다. 또는 멋진 남자 배우와 예쁜 여자 배우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후두엽의 발달 때문입니다. 후두엽의 발달은 학습 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그림이나 사진, 슬라이드 같은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어서 이해하였다면 그것을 한 장의 도표나 그림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시각적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두엽의 시냅스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충동적인 행동은 뇌의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가장 앞쪽에 자리 잡는 뇌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아직 정교하게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사춘기 때 시냅스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갑자기 늘어난 시냅스는 아이가 경험을 통하여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판단력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판단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미처 다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변형계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형계가 주도합니다. 이 시기는 부모의 권위적이거나 억압적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전두엽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변형계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군으로서 말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말을 들을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군으로 말한다고 느껴지면 공부를 하지만 아군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설득하려면 아이 편에서 말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끔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또래 아이나 멘토의 말은 들어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학습력이 떨어집니다. 일시적인 학습력의 저하는 사춘기 아이들의 뇌에서 장소를 기억하고 다른 종류의 학습을 종합하는 부분인 해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감마 아미노 낙산, 즉 가바 신경 전달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가바는 신경 시스템을 진정시키는데 이 수용체가 많을 경우 학습에 지장을 줍니다.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행복한, 화난, 슬픈처럼 각각의 표정에 맞는 형용사와 짝짓기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게 했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사춘기의 뇌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특히 게임에 쉽게 중독될 수 있고 더 쉽게 손상됩니다.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한두 가지 시키면 잘하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면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한두 가지는 꼭 빼먹는 일이 많습니다. 다섯째,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집니다. 사춘기가 되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차츰 늦어집니다. 인체에 내장된 생체시계로 불리는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가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깊은 잠을 자도록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신체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며 학습할 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은 충분한 수면, 즉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는 질 높은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멜라토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보상 중추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도파민의 수치는 학령기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두엽 피질에서는 여전히 증가합니다. 평생 필요한 시냅스를 형성하며 뒤늦게 발달되는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증가하면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측자액을 비롯한 나머지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웬만한 당근과 채찍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훈육이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훈육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춘기에는 긍정적인 훈육과 부정적인 훈육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칭찬과 처벌에는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당근과 채찍을 버리고 아이와 친해져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사춘기 형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위험한 것은 더 조절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과민함과 감성이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것을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사춘기 형제는 흔히 시니컬한 유머를 대화를 시작하는 수단이자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사춘기 형제에게 유머는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균형입니다. 칭찬을 해주고 자랑스럽다고 표현해주되 어려움을 겪을 권리, 자라내지 못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사춘기 형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징후들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렵다는 감정은 사춘기 형제에게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때로 아이들에게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의심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두려움과 마주한 부모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이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정신적인 치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김영훈의 두뇌교육이었습니다.